요즘 부모님을 혼자 두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혹시 집에서 넘어지신 건 아닐까,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실까?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병원 문제, 식사 문제, 외로움까지 이 모든 걸 가족이 다 책임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다가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제도입니다.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입니다. 이걸 단순한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된 법으로 보장된 공식 복지 제도입니다. 이제는 일부 지역에서만 하는 시범 사업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관련 예산이 전년도 약 71억 원에서 무려 914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도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본격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만히 있다고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신청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조건이 돼도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데도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병원 요양 생활 지원을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통합해서 집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은 병원 따로 요양은 따로, 생활 지원은 또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알아봐야 했고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 신청하면 개인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됩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십니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즉 돈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지가 기준입니다. 2026년 공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쇠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도 포함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중점 돌봄군도 해당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바로 직전 단계에 있는 어르신들도 대상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은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돌봄 필요도 기준입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종의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2030년까지 약 60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입니다. 재택의료가 포함되고 방문진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방문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고 치매관리 지원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요양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 서비스가 함께 연계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지원입니다.
식사 지원 안부 확인과 말벗 서비스 이동 지원 병원 동행까지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주거 지원입니다.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주거 환경 개선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비스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 비대면 의약품 수령 재택의료 확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절차를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신청입니다. 두 번째 조사 및 종합 판정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번째 실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섯 번째 이후에도 계속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즉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신청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식 신청 창구는 딱 두 곳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여기서 상담을 받으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신청은 본인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도 가능합니다. 8촌 이내 친족까지 가능합니다. 후견인도 가능하고 병원이나 요양기관 담당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본인이 먼저 알아보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대리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대상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나는 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 때문에 아예 확인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기준이 아닙니다. 필요도 기준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는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가 결국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가가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필요한 돌봄을 연결해주는 시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확인한 사람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부모님 상황이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한 번의 확인이 앞으로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